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사실 아주 솔직히는요. 오늘 유튜브고 뭐고 영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싶어요. SKIT 충격이 조금 너무 커서 호가창 하루 종일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매 전략을 얘기할 때 VI에 걸리고 상한가를 못 가면 시장가로 바로 매도를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일부는 바로 시장가에 내놓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조금 더 보고 대응을 하려다가 증권사 오류도 나고 이래저래 매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긴박하고 참혹했던 시간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8시 41분 장전 동시호가 때의 호가창이에요. 우선 2배 가격인 21만원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매수 잔량에는 185만 주 가량이 쌓여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은 시간대에 8만 주 이상 쌓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불안한 수치입니다. 우선 지켜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 잔량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얼마 안 됩니다. 예상 체결량도 벌써 10만 주 가까이 되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시호가 때 매수 잔량이 3천만 주 이상이 쌓였고 예상 체결량은 16,000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58분부터 매수 잔량이 훅훅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상 체결량도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700만 주가 넘어가길래 괜찮으려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800만 주까지도 넘겼습니다. 예상 체결량은 17만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9시 기준으로 매수 잔량은 851만 1808주, 예상 체결량은 17만 5066주입니다. 애매하죠? 그리고 9시 26초에 바로 VI가 발동이 됩니다. 상한가 간 것을 보고 잠시나마 기뻤는데 바로 풀립니다. 네, 저도 바로 미래에셋증권으로 가서 세주 시장가 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SK증권을 주문 내려고 딱 왔는데 호가를 보니까 이미 너무 떨어졌습니다. 시초가까지 훅 밀렸네요. 괜히 또 시초가에 팔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희망을 품고 호가창을 조금 더 지켜봅니다. VI를 그냥 넘어가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VI에 걸립니다. 잘하면 조금 오를 수 있겠는데? 하지만 호가창을 보니까 또 아닙니다. 이때 바로 시장가 매도를 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뭐에 홀렸나 봐요. 네, 이렇게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잠깐 기회 있었을 때 팔아야 했는데 역시 후회의 연속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SK증권 MTS에 접속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보시면 호가창과 현재가가 따로 놀죠. 맞지가 않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삼성증권 앱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VI에 또 걸렸어요. 이번에는 하락 VI죠. 마이너스 19% 뭔 일인가요? 이 가격에는 왠지 억울해서 못 팔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SKIT 매매 일지예요. 네, 그래서요. SKIT의 유통가능 주식수가 1072만 1198주였는데 오늘 하루 거래량만 1118만 4652주입니다. 100% 넘게 거래됐어요. 외국인이 특히 장 초반부터 계속 팔아 제꼈고요. 오늘 200만 주 넘게 순매도 했네요. 아니 그러게 왜 외국인한테 많이 줘서 한국 기관한테 줬으면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좀 더 높이고 이렇게 상장일에 물량이 다 나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다행히 기관이 순매수했는데요. 8만 3천 주 정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순매수 13만 4,811주. 장 초반에도 매수를 했고 오후에도 매수하고요. 나눠서 산 것 같아요. 그냥 다 종가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선 모판 입장에서는 연기금 수급이 유입됐다는 것에 또 희망 회로를 돌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여기서 더 떨어질지 언제쯤 오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때를 볼게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빠졌었죠. 수급과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외국인이 3월 18일 상장일부터 해서 4월 12일까지 하루만 빼놓고 연일 순매도했어요. 기관은 그래도 매수 우위인 날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눈에 띄는 게 연기금은 3월 19일부터 해서 꾸준히 사 모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4월 8일과 9일에 양복을 길게 띄우면서 그때부터 방향을 조금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8일, 9일에 의미 있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13일부터는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팔기 시작했고요. 네, 이때도 계속해서 연기금은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붙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기금은 계속해서 받쳐줬고요. 그래서 따상 가격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한 달 조금 더 걸렸습니다. 주가 회복 속도가 그래도 빨랐어요.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한 특정 이슈들도 영향을 줬겠죠.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 실적 개선, 노바백스 기대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회복이 된다고 하면 기다릴만 하다 싶은데 SKIT는 어째 빅히트, 현재 하이브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할 때 EV, EBITDA를 활용을 했고 둘 다 그래서 고평가 논란도 똑같이 있었으니까요. 빅히트는 첫날의 시초가 대비해서 4.44% 하락 마감했고요. 암흑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시 상장일 시초가 부근 가격까지 올라오는데 자그마치 6개월이 걸렸어요. 우선 여기 표시된 첫 번째 가파르게 오른 구간에서는 초반에는 기관의 힘, 후반에는 외국인의 힘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하이브도 연기금이 상장일부터 거의 2개월 동안 며칠만 빼고 꾸준히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빅히트의 이슈로는 MSCI 한국 스탠다드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었고요. 유니버설 뮤직그룹의 IPO 계획이 있었고요. 네이버와 협업 있었고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후에 또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했다고 전해지면서 이렇게 2차 상승 구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분명한 호재가 있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유입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SKIT의 특정된 어떤 호재거리를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실적과 지수 편입 가능성은 미리 점쳐볼 수 있겠죠. 우선 오늘 기사를 찾아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텐데 유안타증권이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제시했죠. 그마저도 전고체 배터리 출현으로 인한 위험을 크지 않다고 봤을 때 이런 거고 전고체 전지의 도입이 시작되면 적정 주가를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잡았어요. 아무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얘기했듯이 2027년쯤에 도입이 된다고 해도 초반에는 리튬이온과 함께 쓸 수밖에 없어요.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 유진투자증권이 전망한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과 2022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늘어나잖아요.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5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고요. 네, 좋아지는 거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되기만 한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생산 능력으로 보면 세계 3위인데요. 2024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캐파도 27억 4천만 제곱미터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현재 세계 1위인 창신신소재의 캐파가 18억 2,900만 제곱미터니까 만약에 얘들이 SKIT보다 조금 소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1위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규모가 되는 거죠. 네, 됐어요. 블루막 시장 성장할 거 뻔한데 생산 능력도 발맞춰서 늘렸으니까 실적 좋아지겠죠 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이브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하이브는 상장 초반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실적은 현재 우선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고 그렇다면 코스피 200이나 MSCI 편입 가능성은 어떨까?
네, 코스피 200 전기 변경 구성 종목의 산정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직접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특례 편입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SK바이오팜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상장일로부터 15 매매 거래일이 경과를 우선 해야 하고 최근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코스피 상위 50위 이내일 경우에는 조기 편입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SKIT 오늘 기준으로 시총 36위에 올라 있어요. 이 정도를 유지한다면 정기 변경 특례 편입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6월 10일 리밸런싱까지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유동 비율도 낮아서 6월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특례 편입이 된다면 9월 선물 만기일인 9월 9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면 기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또 부정적이라 오히려 6월 편입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MSCI 지수 편입은 가능성 있을까요? MSCI 지수의 편출입 조건을 봅시다. 읽기 싫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1번 MSCI 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기업 수를 확인하고 그 등수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시가총액 기준점 컷오프로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100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100번째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수 간의 종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퍼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단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매년 5월과 11월에는 어퍼 버퍼가 시가총액 기준점의 1.5배, 로월 버퍼는 시가총액 기준점의 3분의 2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계산된 기준점의 시가총액 기준점 컷오프의 1.5배 이상이면 편입, 3분의 2 이하면 편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분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매년 2월과 8월에는 어퍼 버퍼가 컷오프의 1.8배, 로월 버퍼가 0.5배, 편입될 수 있는 허들이 더 높아졌죠. 1.8배로. 그래서 분기에는요. 새로 편입되는 종목이 반기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현재 MSCI 소형주 지수에 없는 기업은 즉 SKIT처럼 MSCI에 편입된 적이 없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컷오프 이상이면 코리아 지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5월 반기 리뷰의 컷오프가 3조 원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SKIT의 오늘 시가총액은 11조고요. 우선 오늘 기준으로는 이 컷오프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데 정기 변경 직전월의 마지막 10영업일 중에 하루를 딱 랜덤으로 골라서 요날 기준 충족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컷오프 조건은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 가능성 요건을 체크를 또 합니다. 신규 종목은 유동시가총액이 컷오프의 50% 이상이 돼야 돼요. 유동시가총액은 대주주 지분과 보호예수 물량을 제외한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때문에 유동 비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1개월 확약 물량과 15일 확약 물량까지 포함을 해도 50%에는 못 미칩니다. 3개월 확약 물량은 8월 MSCI 정기 변경 평가일까지는 여전히 묶여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만족 못 시켜서 8월 편입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코스피 200 편입과 MSCI 편입 기대감이 미리 일찌감치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편입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자체적으로 좋은 소식들 더 전해진다면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SKIT의 주가는 당장 며칠간은 SK바이오사이언스나 하이브처럼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거의 하를 기록할 만큼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아까 유한타증권이 목표 주가 밴드를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10만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그 뒤로는 회사 가치를 쫓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최악의 경우도 우선 생각은 해 두시고요. 하이브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회복 속도가 빠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제가 하는 얘기들 다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 10만 원까지 빠지면 어떡해 하고 급하게 또 내일 팔았는데 뭐 올라서 분통 터져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장기로 기다릴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은 추가 하락 견뎌내시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저점 밑에서 추가 매수하고 또 기다려 보시고요. 연기금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 특히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떨어지는 꼴을 못 보겠다 하시면 내일 움직임 더 보다가 반등 못할 것 같으면 팔아버리세요. 그 뒤에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경험상 상장일에 부진했으면 꾸준히 며칠 더 떨어지기는 했으니까 그거 싫으면 정리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탓도 조금 있었기를 바라면서 내일 혹시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그냥 정리하려고요. 어쨌든 그래도 수익 구간이니까. 오늘 다들 실망감에 괜시리 기운 빠진 하루였을 것 같은데 정신 다시 차리고 이제 공모주를 더더욱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HPO와 CNC 인터내셔널도 조금 걱정되네요. 오늘 SK IAT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공모주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공모주 시장에 찬물이 한번 쫙 끼얹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신중히 앞으로 공모주들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함께 하니까 외롭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일기에 가까워요. 오늘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본 것이니까 같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고만 하시고요. 내일 조금의 반등을 간절히 바라며 다들 꿀잠 자시길 바랄게요.